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3월 24일 금요일 오후 1시 52분이고 비트코인 현재 3,720만원대. 일단 FOMC 3월 FOMC에서 25bp를 인상을 했습니다. 과연 이제 금리 동결일 것이냐 25bp 인상할 것이냐를 기로해서 파월은 결국에는 기존의 자기 스타일대로,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쨌거나 이제 가장 큰 급선무다, 일부 몇몇 은행이 파산하는 것보다 대다수의 이제 국민들이라든지 이 전 세계적으로 오르는 이 물가를 먼저 잡는 게 일단은 이제 대중들의 표심이라든지 이 서민 경제 전반을 차지하는 이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패드워치 예측치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드워치에서도 뭐 한때는 3월 이제 초중반에 은행 파산 위기가 나오면서 금리 동결에 대한 예측치가 거의 반반이죠. 50대 50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에 이제 막판엔 80%까지 다시 25bp 인상 확률이 높아졌는데, 결국에는 예측치대로 25bp를 인상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상승세도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일봉상으로 일단 고점에서 이런 십자도지의 음봉 형태로 마감을 일단 쳐줬다. 요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최고점을 넘기지 않으면, 여기 넘기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겠죠. 근데 여기를 넘기지 않으면은 여기서 한번 조정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고점 자리고, 좀 확대해서 보시면 이 하단 추세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최저점을 찍고 들어올리고 한번 딛고 또 들어올린 이 추세 라인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고점을 못 넘기게 되고, 여기 매물대도 상당히 두터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어느 정도 맞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저항이 나오게 된다라고 봤을 때 이 추세선까지 쳐줄 수가 있고, 그랬을 때 3,250만원 정도 선까지는 좀 내려올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정도로 올렸으면은 어느 정도의 조정을 생각해야 될 구간이 아니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중요한 건 요 정도가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승세가 가파르고 상승하는 힘이 강할 때 약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조정이 3,250만원 정도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트코인은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과한 무빙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어차피 바닥이면은 여기를 이제 새로운 바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여긴 다시 못 가죠. 역사적으로 다시 못 갈 수 있는 비트코인이 15K를 우리가 보고 왔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이제 못 간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볼 수 없는 가격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저점이고, 그런 저점을 무지막지하게 내리면서 찍었기 때문에 반발작용으로 굉장히 강력한 데드캣 바운스가 터지면서 상방 움직임이 터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비트코인의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의 매물대라, 요 매물대까지 조정이 약하게 들어온다, 여기 정도의 약한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요 정도 급에서 3,250만원 정도 선에서 끝날 수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주고 횡보를 치게 되면 또 롱이 여기서 타겠죠. 그러면 이제 그 롱을 이렇게 먹여주는 이런 롱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상승세가 강하게 터져줬을 때 이제 이 정도로 갈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만큼 상승률을 따져봤을 때 85%가 올라갔습니다. 100%를 못 찍은 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이 매물대 구간, 여기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딱 닿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화 차트라서 이제 배열이 조금 이상하게 돼 있는데, 이따 달러 차트를 보시면 정확하게 3일분 기준으로 매물대를 맞은 자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저항이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고, 저점 대비 85%나 이제 원화 기준으로 쳐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 1차적으로 여기까지, 2차적으로는 딥하게 찍어줄 경우 여기 2,700만원 정도 선인데, 자, 2,700만원은 어떻게 찍냐면은 여기서 내려오고 횡보를 하면서 롱을 태우고 올라갈 것 같이 하다가 내려찍고, 요런 식으로 내려찍고 역헤드앤 숄더 그려주면서 다시 위로 들어올리는 그림이 나올 확률이 좀 높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나 여기를 찍고 크게 들어올렸기 때문에 요 정도 라인에서 좀 바닥이 잡힐 수 있어요. 요 정도 라인,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찍어내렸을 때가 이 정도다, 2,800만원 선. 좀 그 정도로 좀 생각을 가져보는 것도 지금 굉장히 조금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르면 내려가고 오르면 이제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도 뭐 적당히 내리는 게 아니라 한번 제대로 롱 다 죽여주고 요런 식으로 가는 패턴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너무나 이제 수직 상승하는 비트코인이 일단은 여기서 한 방 더 쭉 쏘주면서 하나 기준으로 4천만원 정도를 터치할 수 있는 재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금리 동결이죠. 바로 이제 금리 동결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위로 한번 이제 시원하게 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쏘고 여기서 숏 잡은 애들 한 방에 그냥 다 터트리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는 걸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연준의 결정이 25bp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 숏을 봐야 되지 않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25bp 올리게 되면 빅쇼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존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FOMC 날 이제 그날 오후에 올려드린 요 영상, 그러니까 FOMC 전부터 저는 세력들의 매도 시그널을 말씀드렸고 빅쇼트의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날 여기 댓글 보셔도 발표 이후에 방향이 터지는데 25bp 인상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 실망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고점 돌파까지 해놓고 더 올라갈 것 같이 폼을 잡다가 여기서 고점 28,800달러를 찍고 바로 26,600달러까지 수직 하강을 하고 기술적 반등 줬다가 지금 다시 빠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적 반등이 상당히 여기서 세게 나왔고, 이거는 여기서 이제 이 정도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추세대로 이렇게 숏을 보는 이제 개미들이 여기서 숏을 많이 타는데 그거 한번 죽이고 내리겠다는 의도일 수 있죠. 그래서 그거 한번 짜주고 지금 서서히 빠지고 있죠. 자, 이제 빠질 때도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 빠지다가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팍팍 빠질 때 있죠. 그러면서 거래량 좀 터져줄 때 여기 같이 이런 식으로 쭉쭉 밀어주면서 크게 빠졌다가 15분봉이라든지 이제 한 10분봉 기준으로 양봉 마감을 쳐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단기 반등 자리도 쭉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푹 내렸는데 내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바닥이 있고 여기 그다음 여기 이제 지지 라인 있고 여기 지지 라인이 있죠. 그래서 여기 딛고 올리는 거, 여기 딛고 올리는 거. 롱은 짧게 봐야 됩니다. 길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왜냐면 여기 고점을 못 넘기고 지금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를 뚫었으면, 전고를 뚫었으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터진 거래량이 여기서 터진 것보다 조금 약하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올린 거 좋아요. 근데 여기서 거의 다 내렸죠. 3분의 2 정도 내리고 여기서 튕겨 올려줬는데 지금도 살짝 빠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지금의 횡보 구간 이후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여기서 다시 차트를 살리면서 전고 뚫으면 이거는 이제 계속 또 롱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살려놓게 되면은 30K 넘어서 31K, 32K, 32,000달러 정도까지도 또 볼 수 있는 롱의 흐름이 다시 살아난다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이 횡보 구간에서 또 고개를 죽이고 여기 저점을 깨고 여기를 만약에 다시 간다. 제일 중요한 이제 롱 입장에서 지켜줘야 될 지지 라인은 결국에는 여기거든요. 여기 지금 쌍바닥 보이시죠? 여기서 찍고 들어올린 자리인데 만약에 여기 이탈이 나온다. 여기 26,800달러라고 저번 시간도 말씀드렸죠. 자, 여기를 만약에 다시 찍어주는 것만으로 해도 이거는 안 좋아요. 그림이 찍어주고 반등 줄 수 있어요. 반등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 주다가 그 다음에 여기 매물대를 다시 또 터치하러 내려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25bp를 이제 올린 것, 베이비 스텝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제 기존에 뭐 작년 같은 경우에 75bp씩 올리면서 무지막지하게 올렸고, 이제 25bp씩 이제 한두 번 정도 더 남았거든요. 한두 번 정도 더 올리다가 금리 이제 완전히 동결, 그다음 내년 정도에는 금리 인하를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파월이 입에서 올해는 금리 인하는 연내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못 박아서 이번 FOMC에 또 얘기를 했고, 사실 이것도 좀 상당한 좀 악재로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올해 없으면 내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은 충분히 물가도 어느 정도 잡히고 다시 이제 돈을 좀 풀어서 바이든도 이제 재선, 물론 나이가 많으셔서 다른 주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정권을 잡으려면은 이제 돈 풀기 정책, 파퓰리즘 정책을 정권 후반기에는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런 시점이 도래하게 되는 구간이 바로 내년이다. 24, 25, 26년을 우리가 또 비트코인 강세장으로 또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도 바로 또 이런 거시적인 경제 부분과도 맞물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25bp 올리면은 빅쇼트 터진다라고 좀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드렸었고, 영상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올려치고 빠질 것이다. 요거 정확히 그림까지 그려지면서 말씀드렸고, 그림대로 나왔고, 여기서 이 빅쇼트 말씀드렸고,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어쨌거나 동결했어도 저는 빔은 크게 쏘기는 쏘겠지만은 충분히 쏘고 내리는 그림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가 차트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상식선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죠. 너무나 우리가 롱을 쭉쭉 올린다 그래서 롱만 보다가는
진정한 롱이 이제 터져야 되는 구간은 시장에 돈이 풀려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코인에 이제 돈을 집어넣을 때가 진정한 이제 상승 혹은 상승 막바지 구간에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나오려면 아직 좀 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 물론 단기 기술적 반등이 상당히 크게 나왔고 비트코인의 폭발력을 충분히 보여줬던 그런 상승이기는 했지만 알트들이 따라오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금리 동결까지 나오면서 밀어 올린 그 엄청난, 또 금리 동결이라는 게 보통 재료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위로 쏘아 올린 상승이었기 때문에 FOMC가 끝나버리게 되면 이제 사실상 더 이상의 호재가 지금 남아있냐,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했을 때 이제 고점 시그널일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초대형 이벤트, 금리를 동결할 것이냐 올릴 것이냐라는 그런 기로에 있었던 만큼 이번 FOMC가 가지는 무게감 자체가 남달랐고, 이런 초대형 이벤트는 곧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수요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은 이 추세 자체를 우리가 조금 크게 놓고 좀 4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도 살짝 이 음봉, 장대 음봉이 가지는 이 의미를 무시할 수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로서 먹어주면서 다시 올리게 되면은 요건 이제 좀 더 롱 추세로 갈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를 넘기지 못하면은 숏으로 올린 구간이 높기 때문에 빠질 구간도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여기 매물대까지, 여기가 이제 24K, 25K 매물대거든요. 여기 매물대를 다시 한번 진입을 하는 요런 이제 조정 추세로 조금 접어들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4월 달에는 FOMC가 없습니다. 다음 FOMC 금리 인상은 5월 4일에 있어요. 5월 4일. 요 정도 지점 되거든요. 요 정도 지점. 자, 그럼 요 정도 지점까지 이렇게 쭉 눌리다가 이제 FOMC 기점으로 반등하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다음 FOMC 때는 또 모르는 거예요. 저는 다음 FOMC 때도 또 금리 동결이냐 25bp 인상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금리 동결이란 얘기는 이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이제 금리도 올릴 만큼 올려서 찔끔찔끔 조금 더 올릴 거냐 그냥 동결할 것이냐 기로에 와 있거든요. 뭐 주구장창 금리를 계속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5월 아니면 6월 정도의 동결 사인이 나올 수 있고, 그 동결이 나오게 되는 순간에 어쨌거나 이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은 크게 위로 쏴야 됩니다. 금리 동결이라는 재료에 위로 안 쏜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때 쏠려면은 내려야 되는데, 내려놓고 이제 5월이나 6월 달에 금리 동결하면서 위로 상방으로 여기 고점 28K 뚫는 그런 이제 빔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우리가 조금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잡아 당겨 올린 지점에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한번 털어주고, 이런 식으로 털어주고 개미 한번 털어주고 위로 쏘는 이런 움직임,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런 패턴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나스닥도 어제 1% 정도 상승을 해줬어요. 여기서 25bp 인상하면서 나스닥도 빠졌다가 쭉 올려줬는데, 나스닥도 마찬가지 패턴이고 비트랑 지금 굉장히 차트가 비슷하게 그려져 있고 고점 돌파도 못한 상황에서 좀 밀렸어요. 일단 밀리면서 끝났고, 지금 구간에서도 살살살살 올라가려고는 하고 있지만은 조금 이제 힘이 약한 모습이고, 결과적으로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있으면 기업들 이제 4월 달 되면은 1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걸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이 23년 1, 2, 3월에 기업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을 남겼는데, 사실 그게 전년 대비 비교를 했을 때를 이제 예측을 해보면은 전년비 잘 나올 수가 조금 없는 환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닝 쇼크가 터지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어거지로 나스닥도 올리는 그림을 지금 그리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쭉 올리고 쭉 올렸다가 나스닥 기업들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실적이 안 좋을 경우에 또 이렇게 눌리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나스닥의 흐름 자체는 좀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 약간 아직은 그래도 나스닥은 좀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추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도 일단 뚫어놨고, 그래서 오늘이나 다음 주 정도까지는 사실상 나스닥도 좀 더 이제 위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차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비트도 어느 정도 이제 나스닥의 영향을 조금 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나스닥은 올라간 게 없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조금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비트는 이미 밑에서부터 굉장히 좀 크게 올린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다. 그리고 나스닥이랑 살짝 이제 디커플링이 나올 만한 한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 최근에도 나스닥이랑 좀 별개로 노는 그런 움직임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장대 음봉, 여기서 이제 6% 정도 이제 2시간봉으로 찍어 누른 장대 음봉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장대 음봉이 시사하는 바가 이제 추세 변곡을 시사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한번 롱 물량 털어주고 위로 전고를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것인지가 다음 주에 조금 판가름 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번 주는 오늘 벌써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을 앞두고 약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스닥이나 비트가 좀 본격적인 무빙을 좀 보여주지 않겠냐. 그리고 그 무빙, 그 방향성은 조금 하방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방의 기준은 무조건 전고는 뚫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뚫으면은 이거 지금 음봉으로 꽂아내린 게 25bp 인상하면서 그 실망 매물로 팍, 그것도 위로 고점까지 뚫어놓고 팍 내린 음봉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다 먹어주고 다시 이제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롱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이미 한번 크게 들어 올려줬는데 돌파 못하고 지금 흘러내린다라고 하면은 아마 다음 주에 조금 빠지는 그림을 예측해보는 게 우리가 조금 상식선에서 그게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최대한 단기 타점을 잡아볼 거고, 이 단기 타점을 잡을 때는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크게 팍팍 내려박는 구간에서 반등 롱을 본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지금 같은 구간에서 팍팍 올려주는 구간에서 숏을 보는 구간, 그리고 이제 대세 숏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대세 숏으로 접어드는 구간은 결국에는 여기 구간을 깨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위로 올려주고 대칭성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 나올 때 결과적으로 이제 대세 숏으로 약간 이제 조정 구간이 24에서 25K까지 나온다고 봤을 때, 그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차트가 들어 올려주는 구간에서의 숏 진입이 유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이제 롱으로 쭉쭉 치고 올라가는 구간이었다라고 하면은 살짝 이제 조정 구간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차트 분석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단기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고, 어젯밤에도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지점에서는 이렇게 빠질 수 있다라고 여기서 숏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12시 43분에도 저희가 밤잠도 자지 않고 차트 분석해가지고 여기서 숏, 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빠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 많이 올랐고 윗골이 달리는 거 확인하고, 여기는 손절 잡아야 되겠죠. 요 정도 손익비 따져봤을 때 이 정도로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대로 빠져줬죠. 예측대로 이렇게 빠져주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오고 횡보로 가고 있는데, 요런 타점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분석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카톡방에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자 그 결과 요런 식으로 이렇게 수익이 준수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숏으로도 지금 24% 수익, 자 롱으로도 지금 75% 수익, 레버리지로 좀 써서, 레버리지는 여러분들이 1000만원이 있어도 2000만원 3000만원 요런 식으로 조금 이제 확실한 구간에서는 좀 배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고레버리지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단타를 쳤을 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레버리지를 쓰는 바로 이런 마진 거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횡보장에서는 이런 마진이 유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숏 추세 좀 하락장에서도 역시나 이런 마진으로 수익을 보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승장에서는 뭐 현물을 해도 되고 알트를 해도 되고 롱을 쳐도 되지만, 하락장에서는 숏 패팅으로도 좀 수익을 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레버리지를 좀 써서 롱 수익, 그다음에 이제 숏 수익 145% 이렇게 좀 수익 보시는 분들이랑 같이 매매를 할 거니까, 같이 매매하실 분들 바로 저희 유튜브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 100% 무료방이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정보 공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들을 잠깐 살펴봐야 되겠죠. 역시나 알트들도 지금 살짝 비트가 내려가게 되면 알트들도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특히나 최근에 좀 크게 급등을 줬었던 이런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살려는 줬는데 이런 식으로 쌍고를 찍은 다음에 이렇게 죽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조심해야 되고, 스택스도 마찬가지죠. 스택스도 지금 차트가 살짝 꺾이고 있습니다. 스택스도 최근에 쭉쭉 밀어 올렸던 거를 살짝 이제 꺾일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세 알트장들, 크게 올랐던 알트들이 꺾이는 것도 사실상 약간 숏 추세의 시그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플도 이 소송 결과를 앞두고 리플 쪽 변호사들이 계속해서 약간 이제 긍정적인 뉴스들을 내보내고 있는 그런 효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상승이 나오고 나름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도 여기서 일봉상으로 쭉 차올린 23% 올려주고 여기 지지 구간 540원만 잘 지지를 해주면 2차 펌핑, 3차 펌핑까지도 좀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540원만 좀 지켜주면 리플도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지도 머스크가 트위터를 했죠. 트위터 본사를 방문하려면 3도지 코인을 내라, 이런 식으로 또 트위터 상으로 이렇게 농담을 또 하기도 하면서, 도지가 살짝 이제 오르락말락 지금 이제 폼을 잡고 있는데, 이 도지도 일봉상으로 딱
딱 봤을 때 어쨌거나 좀 바닥권이긴 하거든요. 이 100원 언더, 100원 이하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뭐 기간은 좀 걸릴 수 있어도 한 번씩 이렇게 쏴주는 그림이 좀 나오는 게 또 도지코인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100원 이하로 딱 깨고 지금 살짝 들어 올리고 있죠. 그래서 도지도 조금 이 구간에서 시간을 좀 끌다 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위로 쏴주는 그림이 120에서 140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이 주봉 관점에서의 체인 링크 물론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바닥권으로 보여진다. 한번 이렇게 길을 모으다가 위로 한번 쭉 짜주는 이런 그림도 체인 링크에게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의 주봉인데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죠. 이더리움 클래식도 여기서 좀 길을 모으다가 한번 위로 요런 거 4만원에서 5만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번 상승 펌핑에서 크게 못 올라간 알트들 중에서 상당 기간 오랫동안 바닥을 지금 기고 있는 그런 코인들을 우리가 조금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도 좀 통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 해외 분석가 벤자민 코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 하반기까지 좀 내렸다가 내년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으로 인해 강세 전환할 것이다. 통화정책 변경이라는 거는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일단 최근에 비트코인 랠리는 이제 알트 시장 유동성에 이제 기인을 하는 거고, 유동성이 고갈되면 비트는 좀 빠질 수밖에 없고, 하지만 연준이 점차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은 돈을 공급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달러를 찍어내서 다시 한번 파퓰리즘 정책을 펼치고 뭐 이제 몇 조 추경 이러면서 서민들에게 다시 한번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든지 뭐 이제 어느 지역을 뭐 갑자기 이제 개발한다든지 이러면서 돈을 쏟아 부으면서 돈을 빨아들이던 이제 시장에서 돈을 푸는 그런 시장 기조로 변할 때 시장은 다시 우상향으로 쭉 갈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금리를 인하하는 내년 정도 시즌에서 강세장이 제대로 좀 터지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약간 오르면 조금 내려가고 또 내려가면 올라가고 이런 좀 횡보 박스권을 어느 정도 그리다가 위로 터질 수가 있겠다 그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비트코인 좀 크게 차트를 놓고 보면 현재 3일봉이고 여기서 딛고 크게 올린 자리 딛고 멈추다가 하락을 준 자리고 여기까지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결과 역사적으로 이 비트코인의 3일봉의 큰 추세로 봤을 때 지금의 이 저항 자리는 굉장히 큰 저항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닥 대비해서 80%나 올린 그런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리즈너블하다. 근거가 있는 약간 이제 조정 예측이라고 숏 예측이라고 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빠지는 숏 추세 이후에 다시 한번 요런 식의 트라이 요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강력한 저항 자리를 지금 맞이해서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 해가지고 좀 조정 장세로 좀 들어갈 가능성도 있겠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한 번 더 비트가 이제 쭉 빠져주게 되는 구간, 이런 구간은 우리가 충분히 비트코인 박앤세일 구간으로 삼아서 다시 한번 롱을 탔을 때 위로 크게 쏘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코인이 쭉쭉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숏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제 쭉쭉 내려온 구간에서는 롱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그리고 반대로 환희에는 숏을 쳐라. 요런 게 또 가능한 게 마진 시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비트코인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매매 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면서 저희는 주말에도 계속적으로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